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은 본격적으로 죽창가 장사를 시작한 이재명과 화끈하게 북한을 도와주자는 권영세, 이것이 제목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10월 11일 화요일 오전 7시 3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정리해야 될 기사가 많아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서둘겠습니다. 연휴가 끝났습니다. 사흘간의 연휴가 끝났고 어제,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는 시내에서 큰 집회가 있었습니다. 정가원 목사가 주도하는 우파 집회였습니다. 조중동 모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조선과 중앙은 보도하지 않았지만 동아는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우파 집회의 가장 적대적인 기사를 계속해서 쓰는 신문이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전광훈 주도 2만 명 도심 집회, 일부 참가자 또 광화문 광장 침범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개천절 이후 주말 일주일 만에 다시 집회했다. 편도 5개 차로를 점거했고 교통체증이 극심했다. 확성기 소음도 올 4번째로 기준을 위반했다. 경찰은 벌금형 막을 방법이 없다. 시민들 가족 나들이 망쳐 불만을 했다. 한글날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려 교통이 통제되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개천절 연휴 마지막 날에 이어 일주일 만에 다시 대규모 집회가 열린 것이다. 집회 참가자 일부는 조례로 집회 시위가 금지된 광화문 광장에 모여 구호를 외쳤다. 정광훈 목사가 대표인 자유통일당 등은 이날 낮 12시부터 오후 4시간까지 서울 세종로 등 동아면세점 앞 대한문 편도 5개 차로에서 자유통일을 위한 1000만 서명 국민대회를 열었다. 2만여 명의 참가자는 태극기를 흔들며 주사파척결 등을 외쳤다. 집회 때문에 세종로는 양방향 1개 차로씩만 통행이 가능해져 일대가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었다. 자유통일당이 소음을 기준을 위반해서 집회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집회에 이어 소음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내 수사를 이번에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경찰은 광장 주변에 펜스를 쳤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동을 위해 열어둔 곳을 통해 일부의 집회 참가자들이 들어가는 것까지 막지는 못했다. 경기도 김포시에서 가족과 함께 광화문 광장에 놀러온 한동희 씨는 광장이 서로 단장됐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 왔는데 집회로 시끄러워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불평했다는 겁니다. 이 우파 집회의 가장 적대적인 기사를 계속해서 쓰는 신문은 동아일보다. 이 정광훈 목사가 왜 어떤 목적으로 집회를 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어떻게 보면 그 동아일보는 가장 비우파적인 신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작 보도해야 할 것은 보도하지 않고, 그리고 이런 태극기를 들었다라고 하면 태극기를 든 집회에 대해서는 가장 적대적인 기사를 쓰는 신문이 동아일보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자, 이제 이준석 전 당대표가 이제 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으로써 당내에서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일정이 바빠졌습니다. 이제 당권 경쟁에 나서게 됐죠. 자, 당권 경쟁에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유승민은 자기가 TK에서 1등이다. 나경원은 여당 지지층에서 내가 1등이다. 어찌됐든 지금 이제 당권 경쟁에 나선 사람들은 김기현 씨, 나경원 씨, 안철수 씨, 유승민 씨입니다. 자, 자세한 기사를 제가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분에 대해서, 이 네 사람에 대해서 각각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나경원과 유승민 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둘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특히 유승민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된 사람입니다. 나경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과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철수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섰던 당입니다. 그 당시에 국민의당인가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국회에서 발의한 사람이 안철수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탄핵시켰다고 자랑한 사람이 안철수입니다. 이 세 사람 모두 그 탄핵이 잘못됐다, 불법이다라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있지 않고, 그리고 사과하고 있지 않고, 더구나 그 자기들이 주도한 잘못된 탄핵으로 국민이 5년 동안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정치인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주도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국회에서 발의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칭찬을 받으려면 박근혜 대통령 뒤에 나타난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엄청나게 잘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영웅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 뒤에 나타난 문재인 때문에 대한민국 완전히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렇다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이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죠. 이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죠. 의사가 환자를 수술했어. 죽을 지경이야. 그런데 의사가 잘못했다는 얘기 안 하는 의사는 사이비 의사라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은 사이비 정치인입니다. 자, 또 하나, 김기현 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번은 울산시장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개입을 하는 바람에 떨어졌죠. 수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에 당선됐죠. 예,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이분이 선택적 정의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분이 원내 대표를 할 때 배춘희 투표지가 발견됐습니다. 일장기 투표지 발견되고 민경호 의원이 이분에게 이것을 당내에서 거론해달라는 것을 이분이 거절했다는 겁니다. 선택적 정의감을 갖고 있다는 분이죠. 이분이 부정선거로 자기가 피해를 본 사람이 울산시장 선거에서 선거 부정한 선거 개입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이분도 정직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네 사람 다 글쎄 별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만 국민의힘에는 존재하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정치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공천을 받을 수 없는, 자기들만이 공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이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완벽한 상향식 공천 시스템을 이들이 맡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공천권을 포기하자, 당대표가 공천권을 포기하고 완벽한 상향식 공천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지지할 겁니다. 그러나 이들 누구도 머릿속에 그런 생각은 조금도 갖고 있지 않을 겁니다. 내가 당대표가 돼서 공천권을 행사해야지 라고 하는 구태의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비극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에 대한, 저에 대한 비난이 있습니다. 너는 왜 야당에 대한 비난하느냐? 야당, 거기도 또 마찬가지. 거기도 또 한심한 정당입니다. 야당이나 여당이나 모두 잘못된 정치 시스템 하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몇몇 소수가 공천권을 행사해서 자기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못된 정치 시스템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그 잘못된 정치 시스템을 바꿨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가 계속되는 주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정치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윤석열도 희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이 자기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싸워야만 감옥에 가지 않을까 하는 연구 끝에 나온 것이 친일 프레임입니다.
재미를 붙였습니다. 아, 요거는 성공할 것 같아. 아, 요거는 성공할 것 같아. 맞아, 이거야. 친일 프레임으로 몰고 들어가면 되길 거야. 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친일파 프레임 장사를, 죽창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이 어제 한반도에 일본군이 진주할 수도 있다. 일본군이 한반도에 와서 점령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한미일 동해연합훈련에 대해 일본 자위대를 일본군으로 인정하는 행위라며 일본군이 한반도 진주, 우길기가 한반도에 다시 걸리는 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지난 7일 이번 훈련을 극단적인 친일 행위라고 한데요. 이번엔 자위대의 한반도 주둔까지 거론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일본 우길기와 태극기가 함께 휘날리며 합동 군사훈련하는 게 나중엔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단초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원래 시작은 작게 시작한다. 구한말이 생각난다. 이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미동맹과 우리 자체 국방력으로 충분히 안보를 지킬 수 있다. 안보부서 당국자는 북한이 저수지 발사 탄도미사일까지 쏘는 상황에서 일본 협조가 있으면 우리 안보는 더 강해진다고 했다. 이 대표는 밤낮을 가리지 않는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 일본군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다시 일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 발언을 했을까에 대한 조선일보 해설 기사가 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이 대표의 발언이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일 감정을 일으켜 지지층 결집은 물론 한일 관계를 파탄 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덮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반일 국면으로 전환하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는 겁니다. 예. 저는 제일 마지막 해보니까 옛날 문재인 때 보니까 반일이 장사가 돼. 죽창가가 장사가 됐어. 아, 나도 죽창가 장사로 내 사법 처리를 면해야지 라고 절호의 찬스를 맞았다는 겁니다. 이제 이재명은 계속해서 죽창가 장사를 할 겁니다. 일본이 한반도에 주둔한다든지 뭐 그런 일을 또 하겠죠. 우길기가 한반도에 다시 걸릴 수 있다든지 그런 일을 할 거라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이거에 대해서 대단히 비난하고 있고 중앙일보 역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아일보는 어떨까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재명의 죽창가 장사를 비난하지 않는, 가장 소극적으로 비난하는 척하는 신문이 동아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아일보 보여드립니다. 자, 이게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는 이 일본군이 한국에 주둔한다. 한반도에 주둔한다. 한반도에 우길과 다시 걸 수 있다는 이재명의 주장에 대하여 논설이나 칼럼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재명 우길기 한반에 걸릴 수도 여당은 당신 북한 대변인 맞냐라고 맞불을 놨다라고 하는, 즉 여당과 야당의 주장을 동시에 실어줌으로써 자기가 공정하다라고 하는 입장만 표명하고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동아일보가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이재명의 우길기 장사에 대하여, 이재명의 죽창가 장사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이 일본군이 다시 한반도에 주둔할 수 있다, 우길기가 한반도에 걸 수 있다라고 하는 발언에 대하여 동아일보는 이재명이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여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공정하게 기사를 다뤄줬어라고 해서 뒤로 빠졌다는 겁니다. 이게 동아일보입니다. 여러분, 동아일보의 실체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극기 집회에 가장 적대적인 기사를 쓰는 신문이 동아일보다. 그리고 죽창가를 부르자는데 가장 호응하는 신문이 동아일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자, 왜 이렇게 이재명이 이제 다시 그 친일파 몰이 장사를 하느냐? 성공했거든요, 문재인이. 성공했거든요. 문재인이 친일파 장사, 문재인이 조국을 앞세워서 죽창가 부르자라고 하는 장사가 문재인 때 성공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현명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위선자가 많아서 그런 겁니다. 누구 욕할 거 없어요. 국민이 나빠서, 국민이 현명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기사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오늘자 중앙일보입니다. 오늘부터 일본의 무비자 여행이 가능합니다. 한국인 예약 20배가 급증했다는 겁니다. 2년 7개월 만에 입국자 제한이 폐지됐습니다. 일본의 엔저로 외국 관광객 투수가 기대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가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아니, 일본이 왜 가? 일본이 다시 한반도를 침략해서 우길기를 한반도에 걸고 일본군이 다시 한반도에 주둔할지도 모르는데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일본을 좋아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위선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여행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어딘지 압니까? 한국 사람이? 일본이에요. 그런데 죽창가 부르자는 데는 또 따라 부르지. 그게 한국 사람입니다. 나라를 누가 망친다? 국민이 망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겁니다. 위선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국민은 이재명을 비난해야 합니다. 야, 이제 친일 장사 그만해. 죽창가 그만 불러. 우리하고 일본은 동맹이야. 옛날에 구한말 시대 때 그때와 지금은 달라. 그때 일본은 제국주의였고 우리 조선은 왕의 국가였어. 이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정의 국가고 일본도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공화정의 국가야. 한국과 일본은 대등해. 오히려 한국이 지금은 일본보다 더 잘 나가는 부분이 있어. 이제 죽창가 따위로 사람을 현혹하지 마. 국민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 라고 언론이 앞장서서 비판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인들도 이재명을 비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이재명을 비판해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선적인 일이에요. 왜 갑니까? 일본에 왜 가? 일본이 다시 한국을 침공할 수 있고 일본군이 다시 한반도에 올 수 있고 일본군이 다시 우길기를 한반도에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본에 가면 안 되죠. 왜 가서 일본에 가서 달러를 풀어? 이제 우리가 위선의 탈을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위선적인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려고 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이재명은 반드시 처벌받아서 감옥에 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도 되지 않는 위선적인 친일파 논쟁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나만 감옥에 안 가게 되고 나만 대통령이 되면 돼. 나라야 망하든 말든 알 거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친일파로 몰아. 왜? 국민들이 지적 수준이 낮아. 지적 수준이 낮은 국민들을 데리고 친일파 노름을 해야 되겠어. 그게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가장 죽창가 뜨는데 앞장서는 언론이 어디다? 이 언론이라는 겁니다. 언론도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앞나라를 위해서 바로 한치도 내다보지 못하는 동아일보. 이건 언론이 아닙니다. 나라를 망치는데 앞장서고 있는 언론이 동아일보입니다. 이게 금방 들어왔어요. 김순덕, 동아일보 김순덕 씨에 대해서. 탄핵 당시 김순덕 씨가 얼마나 거짓으로 악랄한 기사를 써서 탄핵에 앞장섰는지를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아직도 김순덕 씨 동아일보에서 월급을 받고 있나요? 이게 동아일보입니다. 자,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번에 뭐 저수지에서 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는 어디에서도 쏠 수 있어. 저수지에도 쏠 수 있고 바닷속 잠수함에도 쏠 수 있고 지금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전투기가 150대가량 또 떠서 시위를 벌였대요. 아마 북한이 갖고 있는 전투기는 다 뜬 것 같아요. 뜰 수 있는 것들은 다 뜬 것 같아요. 연일 북한이 미사일을 쏴대고 협박하는데 북한을 돕자고 주장하는 정부 관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권영세 장관입니다. 권영세 장관이 국회 발언 기사를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또 소개해드립니다. 연합뉴스의 김승욱 기자가 10월 7일 날 쓴 기사입니다. 제목은 권영세 위성 없이 일반 TV로 북한 방송을 볼 수 있게 할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 방송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북한 인터넷 매체 개방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권 장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미 홍콩 위성 방송을 통해 북한 방송을 볼 수 있는데 북한 방송 개방을 추진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국민힘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일반 수신기로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점은 두 가지입니다. 이 질문은 하태경 의원하고 짜고 한 질문, 거기에 짜고 한 답변인 것 같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권 장관은 위성을 통하지 않고 일반 수신기로 편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진전된 조치가 될 수 있다. 접근 가능성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강조했다. 자, 위성을 통하지 않고 일반 수신기로 보는 방법을 제가 방송 전문가로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지금도 가능해요. 당장 가능합니다. 지금 KBS, MBC 전파는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방송은 지금 KBS 1 텔레비전만 하더라도 2, 3, 4 한 서너 개의 예비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KBS 채널 말고 그 디지털이기 때문에 2, 3, 4를 방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지금 당장이라도 KBS 보고 북한 방송 그대로 트세요라고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틀 수 있습니다. 즉 KBS 제3 텔레비전을 만들겠다는 것. KBS 제3 텔레비전은 북한의 평양 방송을 그대로 틀겠다는 것. 즉 KBS 제3 채널을 이용해서 북한 방송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이 권영세 장관의 생각입니다. 제가 방송 전문가로 말씀드립니다. 위성을 통하지 않고 일반 수신기라고 하는 것은 텔레비전입니다. 그리고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다. KBS 전파를 하나 더 지금 가능해요. 우리가 월드컵 때 그거 했어요. 월드컵 때 KBS 방송, KBS 때 스포츠, KBS 축구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당장도 가능합니다. 그게 디지털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러분 이제 KBS를 통해서 KBS 제3 텔레비전을 통해서 북한의 평양 방송을 곧 보게 될 겁니다. 또 있어요. 권영세의 생각은 어떻게든지 북한의 그 대사관을 미국에 만들어주고 싶은 게 권영세의 생각입니다.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남북미 연락사무소 추진 상황을 묻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질의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문제는 담대한 구상 초기 조치 일환으로 들어가 있다.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질문은 태영호 의원과 권영세가 짰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은 하태경, 태영호, 권영세입니다. 계속 읽어 들어갑니다. 태영호는 3주 전 미 국무부에 물어봤는데 남북미 이 공동사무소에 대해서 미국은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라고 했다. 바로 대답을 못했다. 그랬더니 권 장관은 미국에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다시 설명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개설한 판문점부터는 미국 워싱턴 DC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해 3자 대화 채널을 상설하겠다는 구상으로 윤 대통령의 외교 안보 분야 대선 공약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에 북한이 대사관을 열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권영세 장관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체코 주재 북한 합의원 기업 대표를 했던 김태산 씨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어제 올렸습니다. 김태산 씨 페이스북 글을 여러분께 전문을 소개해 드립니다. 권영세만의 헛된 소리가 아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가 10월 7일 국정감사장에서 북한 TV를 가정들에서 일반 수신기로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절거렸다. 북한은 계속 미사일 도발을 하는데 윤 정부의 대북정책부서 장관이라는 자가 대통령 승인 없이 이런 심각한 발언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명백하다. 윤 정부가 노리는 목적은 한미 동맹을 유지하는 척하면서 북한과 협력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상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자서전 출간을 막았고 김일성 회고록 판매는 허용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또 대북전단과 대북방송을 막으면서 북한 TV는 개방하려고 하는 것이다. 즉 윤 정부는 자유사상의 북한 유입은 대한민국 법과 공권력으로 막아주고 그 대신 북한 김일성 사상의 남한 침투는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는 것이 그의 목적이다. 누구들은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대북 강경 목소리를 내는 윤석열을 잘한다고 칭찬하는데 윤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인간임을 잊지 말라. 지금 윤 정부는 앞에서는 한미일 동맹을 외치면서 뒤로는 김일성 사상을 끌어들이는 동성서격 전술을 쓰고 있다. 탈북자들이 대북 전단하는 건 체포하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가 위성 없이 북한 TV를 보도록 하겠다는 것을 보고도 내 말을 반대할 사람이 있는가? 또 대통령 승인 없이 권영세라는 인간이 제멋대로 북한 TV 개방을 국회에서까지 공개할 수 있는가? 결국 윤 정부는 김대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무현, 문재인이 뒤를 이은 종북 좌파 정부일 뿐이다. 당시 각성되어가는 국민들을 속이기 위하여 강경한 척할 뿐이다. 그런 인간에게 문재인과 이재명의 총선을 기대하고 또 누구를 차기 대통령 후보라고 띄우며 빨아대는 어리석은 가짜 보스들이 참으로 불쌍하다. 라고 하는 글을 어제 김태선 씨가 페이스북에 올렸다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문재인 대통령과 똑같은 그 정책, 북한을 도와주려고 하는 정책, 오히려 북한보다도 더, 오히려 문재인보다도 더 북한을 화끈하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펴는, 친북적 정책을 펴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야당으로부터 대접을 받고 있을까? 천만의 말씀, 탄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도와주는데 윤석열이 그렇게 문재인을 도와주는데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근데 끌어내려야 된대요. 자, 같은 편인데 끌어내려야 된다. 야당의 김영민이 윤석열 정부 5년 못 채우고 퇴진하게 한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좌파 단체에 참석했습니다. 윤퇴진 집회였습니다. 정치인과 누구도 합류해달라, 힘내달라 선동했습니다. 김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에 참석해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 나라를 이꼴로 만들어서 엉망이 됐다.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않겠냐고 했다는 겁니다.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이 퇴진을 주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고 하는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만큼 문재인과 이재명을 방어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만큼 북한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장관까지 나서서 북한 방송을 개방해주겠다. 문재인보다 훨씬 더 북한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아니 왜 끌어내리려고 그래? 이상하지 않아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맞지 않잖아요.
즉 윤석열은 양쪽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김태선 씨 글 봤죠? 윤석열은 위장 우파야. 한미 동맹 강화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김정은이 편이야 라고 김태선 씨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죠. 김태선 씨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비난을 받아도 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씨는 우파 쪽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좌파 쪽으로도 공격을 받아요. 왜 쓸데없이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느냐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런 줄 아세요? 해야 할 일을 안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해야 할 일을 안 하느냐? 어떤 것이 해야 할 일이냐? 4.15 총선이 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수사해야 하는데 안 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공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4.15 총선 부정 수사하면 이런 분들이 목소리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사를 잘하는 검사 출신의 대통령과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4.15 총선에서는 입을 싹 다물고 있어. 그래 양쪽에서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양쪽에서 의도 터져. 그리고 우파의 일부 많습니다. 많은 일부 그 독립언론들 그래도 윤석열을 좀 믿고 기다려봐. 윤석열이가 뭘 좀 하겠지. 조금만 기다려. 이상로 너 왜 이렇게 조급증이야. 조금만 기다려서 한다니까. 윤석열이가 친다니까. 윤석열이가 잡아들인다니까. 좀 기다려봐. 여러분 광고를 하나 보냅니다. 자유민주당이 광고를 냈습니다. 오늘 신문에. 이게 자유민주당 광고입니다. 여기를 보면 김정숙이 국고 유용, 직권 남용성 숱한 사적 해외 관광과 호화 사치 행태를 전면 수사하라. 그러니까 뭐 해외 순방, 그 다음에 호화 사치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날짜까지 해서 쫙 이런 거 수사해라. 라고 자유민주당이 돈을 들여서 광고를 했습니다. 참 자유민주당 연구도 많이 했어요. 뭐 날짜까지 이렇게 해서 뭐 타지 인도 타지말, 뭐 체코 유명 성당, 북유럽 순방, 뉴욕 박물관, BTS 동원, 이집트 피라미드 비밀 방문, 뭐 하여튼 날짜별로 정리를 잘 해놨어요. 당연히 수사해야죠. 김정숙이 국고 유용, 이거 당연히 수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빠진 게 있어, 자유민주당. 이렇게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왜 4.15 총선 수사하라고, 윤석열 대통령 4.15 총선 수사하라는 주장을 왜 하지 않느냐는 거죠, 자유민주당은. 그게 핵심이에요. 4.15 총선 부정선거 수사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모든 걸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해. 윤석열 대통령도 안 해. 한동훈 장관도 안 해. 그리고 자유민주당도 안 해. 그것도 주장 안 해. 자유민주당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위해서 사용한 그 신문 광고료가 아마 적지 않을 겁니다. 수억 대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핵심을 얘기해 주질 않아. 자유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보고 왜 4.15 부정선거 수사하지 않느냐, 빨리 수사해요 라는 주장을 한 번도 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유민주당의 고영주 대표 한 번도 4.15 총선에 대해서 언급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영주 대표는 검사 출신이에요. 근데 검사 출신이 배춘희 투표지를 보고 모를까? 검사 출신이 일장기 투표지를 모르고 그게 부정선거라는 걸 모를까? 그러면 고영주 씨가 옛날 검사할 때 수사 잘못한 거 많겠네. 하나를 보면 그 뒤를 알 수 있잖아요. 글쎄요, 고영주 씨가 그동안 오랫동안 검사를 하면서 수사를 제대로 했을까, 저 양반이? 아니, 일장기 투표지와 배추 투표지를 보고도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안 해? 이래서 대한민국이 망하는 겁니다. 이래서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예요. 할 말을 해야 할 때 안 해. 왜 안 하느냐? 뭔가 거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거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대통령도 안 해, 법무부 장관도 안 해, 조중동과 아무 얘기 안 해. 그리고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자유민주당도 입도 뻥끗 안 해. 그리고 우파의 독립 언론이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도 4.15 부정선거는 아니래. 관리 부정이래. 모두가 다 부패했습니다. 모두가 다 부패한 나라는 어떻게 된다? 망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는데 자유민주당도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고용주 대표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하셨어요. 고용주 대표는 감사와 이사장을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MBC에서 국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활하면 부활하고 할 수 있지만 제가 고용주 이사장, 당시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지금은 자유민주당 대표님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고용주 대표님, 당신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고용주 대표, 당신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할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왜 대한민국이 뻔히 망하는 걸 알면서 할 말을 하지 않을까? 저도 하잖아요. 왜 그럴까? 지금 4.15 부정선거 수사하면 모든 것을 깨끗이 정리할 수 있어. 그것이 정답이야. 안 해. 똑똑해. 얼마나 자유민주당 사람도 똑똑해. 날짜별로 다 정리해놨어. 인도에 타지마할 갖고, 체코에 갖고, 북유럽에 갖고, 뉴욕 박물관에 BTS 데려갖고, 이집트 피라미드에 갖고, 뭐 한복과 구두 구입했고, 뭐 프랑스에서 순방 때 입은 샤넬 옷이 가짜 반납이고, 정리도 잘해놨어.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배춘일 투표지와 일장교 투표지에서는 침묵할까? 그럼 유승민하고 다른 바가 뭐가 있어요? 고용주 대표나 나경원이와 다른 바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를 게. 돈 낭비하는 거 똑같지 뭐. 자유민주당 당원들이 낸 돈을 가지고 이렇게 그 영양가 없는 광고만 내고 있는 김정숙이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고용주 대표가. 뭐가 달라? 김정숙이하고 고용주 대표하고. 돈 낭비하는 건 똑같지. 자, 여러분 우리나라 단어 중에 가장 가장이 아니라 굉장히 기분 나쁜 단어가 있습니다. 싸가지 없다는 단어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그리고 자주 사용해서는 안 되는 비속어입니다. 싸가지 없는 중앙일보의 칼럼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자, 싸가지 없는 거 소개하려고 그러니까 숨어버렸어요. 다시 찾아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의 싸가지 없는 칼럼. 이 칼럼을 쓰신 분은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김필규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제목은 한 구구 인사의 정치 실험입니다. 이 뒤에 있는 말을 하고 싶어서 앞에 뭐 좀 주절주절이 흥설수설했어요. 미국 더그 마스트리아노는 58세 미 육군 대령 출신 정치인이다. 코로나19 기간 내내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에 반대하고 또 지난 대선은 조작됐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펴온 탓에 극우 인사로 분류되는 사람이 미국의 더그 마스트리아노라는 사람입니다. 육군 대령입니다. 출신입니다.
미국은 원래 백인 개신교 국가라며 정교 일치도 주장했다. 이런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펼치면서 꽤 인기를 지금 끌고 있다. 그 사람은 주류 언론과 인터뷰도 안 한다. 극우 인사다. 근데 그 사람이 이번에 그 아마 중간 선거인가 봐요. 그 선거에 성공할지 아닐지는 두고 봐야 되겠다. 근데 이 김필규 중앙일보 특파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알아요? 이겁니다. 이 미국의 더그 마스트리아노 58세 미 육군 대령 출신의 정치인을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태극기를 들고 4.15 총선은 부정이야 라고 주장하는 우리 애국 시민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칼럼을 썼습니다. 보여드립니다. 큰 활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우라고 이 김필규 특파원이 지칭하는 그 사람은 지금 여론조사에서 뒤지고 있지만 예상외로 선전을 한다면 그를 따라하는 이들이 속죄할 가능성이 높다. 모든 유권자들이 대표가 되려고 애쓰기보다 한 줌 열성 지지층만 챙겨 당선될 수 있다면 훨씬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자, 지금부터 김필규 특파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겁니다.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극단적인 유튜버를 챙기며 몸값을 올려주고 정치인들은 알아서 이들의 눈치를 보는 한국에서도 마스트리아노의 불편한 정치 실험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거예요. 정부가 극단적인 유튜버들을 챙기며, 그래서 극단적인 유튜브란 뭐다? 4.15 총선은 부정이다를 주장하는 사람, 태극기를 드는 사람을 중앙일보는 극단적인 유튜버다라고 하는 겁니다. 챙기며 몸값을 올려주었다. 최근에 중앙일보가 비난해서 누구를 비난했냐면 김문수 씨를 비난했습니다. 김문수 씨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된 것을 극우 인사가 김문수가 장관급에 기용됐다고 비난한 신문이 중앙일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극단적인 유튜버, 글쎄요, 그게 맞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중앙일보 표현대로 극단적 유튜버라면 챙겨준 사람은 오직 한 사람, 김문수일 뿐입니다. 정치인들이 알아서 이들의 눈치를 봤다? 국민의힘이 우리 우파 유튜브들, 우리 애국 시민들이 눈치를 본 일이 있습니까? 오히려 멸시하고 천지하고 구박했죠. 중앙일보는 지금 누구를 공격한다? 태극기를 들고 4.15 총선은 부정이었다. 그리고 탄핵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극단적인 유튜버, 극단적인 극우로 몰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히 싸가지 없는 칼럼을 쓴 워싱턴의 김필규 중앙일보 특파원의 칼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김필규 특파원이 얼마나 싸가지 없는 기사를 계속해서 쓰는지를 여러분께 제가 중계 방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왜 야당에서 쌀 남는 거 무조건 수매해야 된다. 쌀 다 사줘야 된다. 라고 하는 법을 발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색다른 우리가 몰랐던 해결책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중앙일보에 외부 기고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중앙일보 외부 기고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저는 쌀이 이 글을 쓰신 분, 중앙일보에 기고하신 분은 장판식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님이십니다. 장판식 학장님이
쌀 생산 과잉 문제 가루쌀로 풀 수 있다. 전 처음 알았어요. 우리 쌀은 이렇게 알갱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가루로 되어 있는 쌀이 있다는 겁니다. 벼가 수확하면 이렇게 밀가루처럼 이렇게 그 가루가 될 수 있는 그런 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쌀을 심자. 그래서 밀가루 대용으로 쓰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밀을 많이 수입하니까 우리 지금 현재 심고 있는 쌀이 아닌 가루쌀 그걸 심자. 그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중앙일보 오늘자 중앙일보 장판식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님의 글을 중앙일보를 찾아서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오늘도 중앙일보를 비판했고 동아일보를 비판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일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나라 언론을 이대로 내버려두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당을 이렇게 내버려두면 큰일 납니다. 물론 이상로의 생각이 100% 옳다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오류가 많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 같은 시각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 정당을 감시해야 되고 우리 국민이 언론을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제 일을 하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제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께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다려보세요. 조금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 할 겁니다. 다 잡아드리고 다 할 겁니다. 저는 그런 말은 드릴 수 없습니다. 희망적인 말을 드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기분이 언짢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해외에서 보내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그리고 국내에서 보내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업 광고하겠습니다. 저는 잠듣게 숙면 매트만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잠듣게 숙면 매트에서 어싱 패드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그 정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는 의사, 그 다음에 항공비를이나 어떤 정밀기기를 만지는 사람들은 수술 전이나 어떤 그 기계를 만들기 전에 반드시 그 정전기를 어스봉을 잡아서 몸에 있는 정전기를 빼냅니다. 그것을 접지, 어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도기 광고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싱을 하기 전에는 좀 키워볼까요? 사람의 몸에 1.053V의 전압이 있었는데 이게 어싱 패드에 손을 딱 대면 사람의 몸에 있는 정전기가 이 어싱 패드를 통해서 빠져나가면서 1.053V에서 0.005V로 이렇게 사람의 몸 정전기가 싹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도끼 숙면 매트에서 여러분께 출시 기념으로 잠도깨비 매트 세트를 구매하면 어싱 패드를 렌탈을 해도 드린다는 겁니다. 추가로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댓글이 들어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 의원들이 부정선거를 모를 리가 없는데도 침묵하는 것은 윤석열이 내심이 부정선거 패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의원직에 굶주린 우공당 조원진도 부정선거 무효로 큰 장이 설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윤석열로부터 공천받기 위해 당 차원에서 부정선거 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이걸 읽어드렸습니다만 또 그럴듯하네요. 제가 왜 이 조원진 이분은 자기가 국회의원 때는 사전선거 없애야 된다고 피켓 들고 막 하신 분인데 정작 4.15 총선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
그 댓글 보내신 분이 우공단에 좋은 짓, 우공당이 우리 공화당에 좋은 짓이도 부정선거 무효로 큰 장에 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윤석열로부터 공천을 받기 위해 당 차원에서 부정선거 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글쎄요. 하여튼 그런 주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양쪽으로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파로부터 공격을 받고 좌파로부터 공격. 왜? 아무 일도 안 하니까. 해야 할 일을 안 하니까 양쪽에서 지금 공격을 받는 겁니다.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은 부정선거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를 반드시 해산해야 한다고 보며 새 부대에 새 수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치된 정의는 진정한 정의가 맞나요? 예. 너무 늦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4.15 부정선거 수사에 대한 수사 지시가 너무 늦다. 글쎄, 할지 안 할지도 모릅니다만 너무 늦다는 겁니다. 고영주 씨는 4.15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나요? 고영주 대표가? 그렇다면 고영주 씨가 지금까지 한 검사로서 한 수사, 검사도 제대로 수사를 했을까? 엉터리 수사는 아니었을까? 라고 하는 의심도 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당에게는 왜 부정선거 밝히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국민의힘에 수없이 얘기했어요. 부정선거 그 주장하라고. 시대에 따라 가까워질 나라가 있는데 지금은 일본이 돼 바로 시대에 따라 가까워질 나라다. 무식한 나도 아는데 이재명이는 너 왜 모르느냐는 겁니다. 그 나라가 그러니까 집안이 망하려면 도둑이 들어도 개가 짖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죠. 아마 그 노무현 대통령 말기였을 겁니다. 바다 이야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했습니다. 뭐 도둑이 들려면 집안의 개도 짖지 않는다. 바다 이야기가 자기는 뭔지 몰랐다. 챙겨보지 못했다. 라고 사과 비슷한 얘기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수사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바다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는 뭐 변명 비슷하게 빠져나가려고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다 이야기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챙겼습니다. 여러분, 언론이 왜 존재하는지 아세요? 언론은 개예요. 짖어야 돼요. 나라가 망해가는데 짖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조선시대처럼 총 한 발 목 쏴보고 외부의 식민지가 되는 나라의 꼴을 당하는 거예요. 왜? 개가 짖지 않으면 도둑이 들어오는지 모르잖아요. 저는 열심히 짖겠습니다, 여러분. 기자라는 직업이 그렇게 고귀하거나 고결한 직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카메라 출동 출신이에요. 저는 하수도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아주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1997년도) IMF 위기가 터졌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살도 했어요. 제가 제 입사 동기, 1981년도에 입사했습니다. 문화방송 입사 동기한테, 야, 나는 카메라 출동하면서 매일 하수도 쫓아다니고 막 그냥 온갖 험한 데 다 쫓아다니는데 너는 말이야, 입사할 때부터 한국은행, 재무부 이런 데 출입했잖아. 그런데 왜 외환위기가 오는지 몰랐어? 왜 외환위기가 온다고 경고를 하지 않았어, 기자가? 그때 그 내 입사 동기가 뭐라고 했지? 야,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아니, 무슨 얘기야? 재무부 출입하고 한국은행 출입하고 그런 기자가 외환위기가 오는 걸 몰라? 그래서 짖어야 될 개가 짖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보고 4.15 총선 부정선거 수사하라고 주장하는 언론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거 다 쓰레기예요, 여러분. 쓰레기. 4.15 총선 부정 수사하라고 하는 독립 언론인도 이 집은 많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윤석열을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4.15 총선 부정선거 반드시 수사해야 합니다. 방송 여기서 접습니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